오늘 이탈리아 선수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 선수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걔네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그 시비를 건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뭐라 하는 느낌? 이승원이었나? 사이드에서 치고 나가는데 뒤에 와서 뒷다리 그냥 걸면서 백태클 갈겨도 옐로카드 안 주고, 우리나라 선수한테는 옐로카드 주고 김지수한테는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상 좀 가장 심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긴 해요. 배준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위험한데 이 배준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위험한 상황을 더 자주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아쉬웠던 거예요. 이탈리아도 똑같이 내려서 수비를 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려앉아서 수비를 했지만 공격할 때 얘네는 빌드업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냥 롱볼로 갔고,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건 카운터 공격 전개를 할 때 이영준이 제발 공을 따주길 바라야만 하고, 그 이영준이 만약에 그 공을 땄으면 그 공이 제발 배준호한테 떨어지길 바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야 된다고 하면 상대방들은 그 상황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게끔 플레이를 가져갔다. 뭐냐면 잔디는 우리가 근데 탓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열려야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아르헨티나에서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열려야 되는 건데 갑자기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거라 이 잔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르헨티나한테 뭐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주심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심판이 좀 이번 대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린 주심들을 뭐 키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 것 같은데,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오늘 주심이 조금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조금 과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걔네들이 엘보우 쓰고 걔네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그 시비를 건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뭐라 하는 느낌? 이승원이었나? 사이드에서 치고 나가는데 뒤에 와서 뒷다리 그냥 걸면서 백태클 갈겨도 옐로카드 안 주고, 우리나라 선수한테는 옐로카드 주고 김지수한테는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상 좀 가장 심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긴 해요. 이 주심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이것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크게 뭔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주심이 뭔가 조금 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오버한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지면 다이브 하지 말라고 막 일어나라고 막 이런 제스처 많이 보여주고, 배준호가 그 PK 얻은 장면도 보면 배준호가 PK를 얻자마자 바로 배준호한테 일어나라고 다이브 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더 심하긴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대상으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우선 준결승까지 가서 아쉽게 졌지만 3, 4위전까지 온 거는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 경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처절하게 수비 축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스탠스에 대한 변함은 없어요. 오늘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처절하게 수비 축구를 했고요. 허나 준결승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축구를 하든지 간에 준결승까지 갔다는 건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3, 4위전을 어쨌든 아쉽게 가게 됐지만 우리나라 뭐 코칭 스태프라든가 선수들이라든가 뭐 이번 대회에 관련된 모든 뭐 분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셨다는 이야기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결승을 가지 못한 건 너무 아쉬웠지만 꼭 마무리를 잘해서 3위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의 문화 차이, 요거에 대해서 일단 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영국 칼리지 국가대표 19세죠. 19세에 뛸 때도 이탈리아에 가서 이제 대회를 뛴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19세 대표팀이랑 그때 당시에 제가 영국 칼리지 국가대표팀으로 뛰었는데 실제 이탈리아 19세 대표팀이랑 뛰었어요. 그때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저는 잉글랜드를 어쨌든 간에 대표하는 팀으로 뛰었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19세 대표팀 애들이 나와서 경기를 뛴 적이 있는데, 뭔가 이 이탈리아 축구 자체가 굉장히 더럽고 이탈리아 축구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특히 수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쫑싸움이라든가 싸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때 느꼈는데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강해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이 성격이나 문화 자체가 약간 되게 공손해야 되고 약간 나이스한 그런 게 없잖아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 이런 신념이 되게 세고, 근데 이게 그냥 뭔가 축구장 안에 들어가면 사실 축구장 안에 들어가면 이건
전쟁터잖아요. 축구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진짜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나빠야 된다. 룰 안에서. 무리뉴도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너네들은 개새끼가 되어야 된다. 근데 멍청한 개새끼가 아니라 똑똑한 개새끼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무리뉴도 토트넘에 가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고, 항상 이제 본인의 팀을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탈리아 선수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 선수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성인 선수들. 뭔가 제가 이탈리아 이 팀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이탈리아 이 선수들이 뭐 어디서 뭐 뛰고 있고 안 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근데 이탈리아 선수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성인같이 축구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하나를 싸우든 뭐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엄청 시비도 많이 걸고 끈적하게 하고 자꾸 막 괴롭히고 사건 날 때마다 시비 먼저 걸고 하면서 애들이 되게 거친 것과 동시에 좀 똑똑했다라는 느낌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PK를 얻었을 때 이탈리아 애들이 김지수한테도 막 시비 걸면서 일부러 시간 끌고 이승원이 이제 PK를 차기 전까지 더 일부러 긴장감을 만들려고 막 그런 장면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참 얘네들은 거칠고 싸가지 없게 축구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누군가 퇴장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에 비해 좀 너무 나이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의를 하고 안 하고 요런 차이도 있고, 무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심에 대한 판정에 대한 이런 항의를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좀 아쉬웠어요. 이번 대회 내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안 좋은 상황들에서 이런 판정적인 논란으로 이야기를 받을 때 항의가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건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많이 얻어 맞았거든요. 이탈리아 애들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좀 이거는 서러울 정도로 많이 얻어 맞았는데, 이 얻어 맞은 거에 대한 어필을 옐로카드 한 장 받더라도 코칭 스태프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레드카드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코칭 스태프가 많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옐로카드를 코칭 스태프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경기에 더 집중을 했던 거니까, 그거 가지고 어떠한 말을 막 하면서 뭐 무조건 했어야 됐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관건이거든요. 제가 지난 경기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현직 지도자잖아요. 그죠?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 스타일대로 하는 유형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선수들이 너무 잘했다. 선수들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4강을 올라왔고 아쉽게 잡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는 없어. 그거는 팩트예요. 비판은 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이번 월드컵은 전술적으로 너무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4강 올라왔고 아쉽게 졌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이번 월드컵은 전술적으로 너무 아쉬웠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 경기 나이지리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했던 이야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이지리아 선수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 잘하면 잘했지 부족하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탈리아 여러분들 수비 어떻게 했어요? 전방 압박을 했나요? 이탈리아도 어느 정도 내려앉으면서 했나요? 그러니까 뭐 갖다 받고 파울하고 이런 거 말고 내려앉아서 했죠. 그쵸? 그러면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이탈리아도 똑같이 내려앉아서 축구를 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려앉아서 축구를 했다. 근데 달랐던 점은 뭔가요? 그러면 내려앉아서 축구하는 건 똑같은데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달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카운터시 공격 전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유슈팅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공격을 할 때 빌드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저는 공격 축구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면서 지난 경기 때도 아쉽다고 했던 게 공격 축구를 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수비할 때 수비 축구하는 거 너무 좋다 이거야. 수비 축구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공격을 할 땐 상대가 압박을 안 나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고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도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어야지. 근데 골킥이 나오면 그냥 계속 롱킥을 붙이고, 골킥이 나오면 계속 길게만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냉정하게 이 스쿼드를 봤을 때 이탈리아 선수들 뭐 세리아 A 소속팀에 있는 선수들이 많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미안한데 밀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요. 배준호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 중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승원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아니 오늘 이선 침투해주고 띄워주고 싸워주는 거 보면 오늘 진짜 잘했어요. 그 다음에 강상윤도 오늘 잘했어요. 김지수, 최석현, 최예웅, 그냥 오늘 뛴 이 선수들, 조영광, 박현빈, 김용학, 이영준, 그다음에 김준홍, 이렇게 11명을 봤을 때 크게 밀리는 선수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 배준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위험한데 이 배준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위험한 상황을 더 자주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게 좀 많이 아쉬웠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이탈리아도 똑같이 내려서 수비를 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려앉아서 수비를 했지만 공격할 때 얘네는 빌드업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냥 롱볼로 갔고,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건 카운터 공격 전개를 할 때 이영준이 제발 공을 따주길 바라야만 하고, 그 이영준이 만약에 그 공을 땄으면 그 공이 제발 배준호한테 떨어지길 바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야 된다고 하면 상대방들은 그 상황이 더 나올 수밖에 없게끔 플레이를 가져갔다. 상대가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전방 압박을 하기보단 어느 정도 내려앉는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상대가 그만큼 더 쉽게 찰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만든 찬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찬스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찬스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퀄리티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것 중 하나도 마지막에 후반 45분 끝나고 6분 줬을 때 우리나라에 프리킥이 주어졌는데 이때 왜 골키퍼를 안 올렸을까?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그냥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왜 골키퍼를 안 올렸을까? 이게 아쉬웠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프리킥을 줬을 때 벽을 한쪽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김준홍 선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는데 사실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원래 골키퍼는 한쪽은 벽에 맡기고 한쪽은 키퍼가 막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한쪽을 맞고 한쪽을 벽에 맡겼으면 벽은 점프를 해야 돼. 그거는 맞아요. 이게 골키퍼가 중앙에 서 있으면 점프를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본인이 한쪽으로 가 있으면 사실 수비수는 점프를 뛰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을 따지면 사실 아쉬운 거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저는 오늘 너무 제일 아쉬운 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더 빛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걸까. 항상 월드컵을 가게 된다면, 항상 월드컵이나 이런 중요한 무대를 가게 된다면 왜 우리를 항상 스스로 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우리나라를 스스로 우리는 수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면서 축구를 해야만 하는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벤투호가 어쨌든 간에 16강까지 나갔고 브라질전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이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 축구를 했을 때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빛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냉정하게 얘네 선수들이 잘해요. 맞아요. 이탈리아 애들 잘하는 건 맞아. 근데 이탈리아 애들 하나하나인데 우리나라 하나하나 싸우면 11명을 뽑게 되면 적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반은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약체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강인 때부터 U20세 2대회 연속 4강을 진출했어요. 전 대회 결승전에 골든볼에 준우승을 했어. 맞잖아. 이번 대회에 우리는 또 준결승을 갔어. 그리고 3, 4위전이 남아서 3위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지난 2대회에서 2위, 3위를 한 거야. 우리나라 잘하는 거 아니야? 2번이나 대회에서 연속 4강을 진출해서 2위도 하고 3위도 했으면 우리나라 잘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조금 우리도 바뀔 필요가 있어요. 너네 잘해, 우리가 강해, 우리가 하면 돼, 이런 마인드셋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승리의 기본은 경기력에서 나와요. 10경기를 한다고 봤을 때 승리는 경기력에서 나오고, 그러면 5경기 이상을 이길 수 있는 게 경기력이에요. 근데 이번 대회 경기력 냉정하게 10점 만점에 3.5점 줄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근데 이게 어떤 경기력이냐?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못 만들었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수들의 평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팀에 대한 평점이에요. 팀에 대한 평점. 그래서 저는 그게 아쉬워요. 가장.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수비 축구하는 거 너무 좋은데 우리가 공격을 할 때만큼은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공격을 할 때만큼은 우리가 빌드업을 하고 우리 축구를 해야지. 수비 축구할 때는 수비 축구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저도 그래서 결과 때문에 나쁘게는 안 봐요. 결국 준결승까지 왔고 3, 4위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김은중 감독님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김은중 감독님 좋은 감독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좋은 감독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감독이냐 아니냐 했을 때 준결승을 갔는데 좋은 감독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근데 나한테 내 취향이냐라고 했을 때는 내 취향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뭐 감독을 벤투가 했다고 혹은 뭐 감독을 히딩크가 했다고 준결승 가라는 법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김은중 감독님이 대단한 거예요.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퀄리티를 대회 바라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절대 딸리지가 않아.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퀄리티가 이번 대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만났던 상대들이 여러분들 프랑스, 온두라스, 감비아,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렇게 팀들을 만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 빼고는 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 물론 프랑스를 이겼어요. 우리가 물론 프랑스를 이겼지만 사실 10번을 다시 경기를 하면 프랑스 빼고는 다시 해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경기들이라는 거예요. 배준호 같은 선수가 더 배준호답게 빛나고 김용학이 예를 들어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더 1대1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면 어땠을까? 감독이 애초에 최우선으로 선택한 전략이 수비라서 그런 듯이라고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도 그랬고 나이지리아도 그랬고 수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공격할 때만큼은 빌드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 차이로 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차이로. 우리가 이제 공격을 시작해야 될 때는 상대가 압박을 안 나오는데도 상대가 압박을 나올 때도 라인 4명은 4-4는 내려가 있고 스트라이커 2명만 올라오면 김지수랑 최석현이랑 김준호 그 다음에 최훈이나 조영강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어 3백으로 만들면서 그 2명을 조금 더 데리고 놀았다라면 그 2명의 힘을 우리가 조금 더 빼낼 수 있었더라면 얘네 미드진이랑 공격진의 갭이 길었는데 꽤나 그럼 상대방 공격수 2명을 우리가 지치게 우리가 만들었더라면 그만큼 걔네가 공격을 할 때 공격력이 나올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이영준이잖아요. 이영준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번 대회 굉장히 잘했어요. 경기부터 확 잘한 건 아닌데 경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영준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영준이라는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그쵸? 근데 이영준을 보면 일단 수비할 때 힘을 너무 많이 빼. 수비할 때 힘을 너무 많이 빼고 공격할 때는 우리가 수비가 끝나자마자 계속 공격을 바로 가.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영준이 호흡할 시간이 없어. 에너지를 모았다가 써야 되는데 그 모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아. 지난 5경기, 6경기 동안 풀타임으로 계속 뛰는 동안 이영준은 그 쉴 타임이 주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영준이 뭔가를 더 해주기가 어렵지. 근데 반면 이탈리아 공격수들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 공격수들 같은 경우 얘네들은 어땠냐면 뒤에서 공을 가지고 있어주니까 뒤에서 공을 소유해 주니까 그만큼 쉴 시간이 있고 그렇게 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공을 딱 잡아서 우리나라가 압박을 가도 순간적으로 탁탁 튀어나오면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저는 조금 아쉬웠다. 네. 허나 4강을 간 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